1분 자기소개할 때 면접관은 질문하려고 종이를 계속 뒤적뒤적거리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보고 있습니다. 1분 자기소개는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면접관을 위한 시간입니다. 면접관이 시간을 보는 질문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체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기존에 그런 부분들을 갇혀있지 마세요. 다 똑같이 하고 있는 거 그것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다른 게 무엇이 있을까요?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차별성이잖아요. 말로 차별성 나게 하잖아요. 똑같은 스펙 갖추는 게 있지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주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청년희망재단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 취업에 관련돼 가지고 궁금하셨던 분들 부분들 조금 진실과 거짓이란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지금 이제 면접 시즌이죠. 면접이 조금 마무리가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가장 조금 큰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돼서 면접부터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소서 중요한데 자소서 아무리 많이 붙어도 인적성 떨어지고 면접 떨어지면 안 되는 거니까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저는 면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할 거예요. 나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정말 많이 했고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답변을 잘하는데 왜 떨어질까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해볼 거예요. 저희 친구들도 저 같은 경우 지금 한 500명이랑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면접에 계속 떨어지는 친구들이 계속 떨어져요. 최종 면접 같은 경우 계속 떨어지니까 계속 고민도 많이 하고 내가 어딘 부분이 좀 잘못됐는가.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해보고 보면 각각의 색깔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면접에 떨어진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의 색깔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생 A가 되는 거죠. 그냥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영정을 가지고 어떤 경험을 했습니다. 창의를 가지고 어떤 경험을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경험을 이야기할 때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들어봤던, 저도 실제로 면접관을 많이 들어가 봤으니까, 그러니까 전에 들어왔던 친구들, 그 전에 들어왔던 친구들이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본인의 차별성을 이야기하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소통을 안 해요. 소통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통이 뭐죠? 그러니까 면접에 들어와서 본인이 소통을 못한다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저는 살면서 소통을 정말 못했습니다. 본인의 단점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면 저는 소통이요.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모두 다 본인의 강점을 소통을 이야기하는데 소통을 잘한다고 백날 이야기해 보세요. 그거를 느껴야지 면접관이. 면접관이 느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소통을 잘한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내 역량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특징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강조만 해주는 거죠. 특히 소통은 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면접관은 그 소통을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그냥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이 친구가 집중을 해가지고 듣고 이야기하는가 그 문제거든요. 듣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외워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달달달달. 그죠? 시간 안 끌려고 하고 두갈식으로 이야기하려고 하고 물론 중요한데 그 포장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들어봤을 때 그 친구의 생각이나 그 친구의 진짜 모습이 느껴진다면 그게 소통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외운 거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좀 부탁드릴게요.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끼리 모의 면접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컨설턴트라는 사람한테 모의 면접 하지 마세요. 아니 나를 모르는데 그 사람한테 왜 그거를 받아요? 나를 모르는 사람한테 내 이야기를 해봤자 표면적인 이야기만 한단 말이에요. 기술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모의 면접 여러분들끼리 많이 하면 무슨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들끼리 모의 면접 할 때 많이 들어가 보거든요. 어떻게 해요? 저기 눈동자가 조금 올라가고요. 말 속도가 조금 빠르고요. 저 말 속도 되게 빠르거든요. 근데 저는 면접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눈동자 올라갈 수 있지. 맞잖아요. 왜 그거 가지고 니들끼리 이야기하냐고요. 계속 그런 거 신경 쓰다 보니까 내 진짜 모습 이야기 못 하잖아요. 면접은 여러분들 같이 그냥 모의 면접 하지 마시고요. 사실은 거울 보면서 연습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거울 보면서 내가 나한테 물어보고 내가 답변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죠? 말의 흐름을 잡아내는 연습만 하시는 거죠. 그것이 충분히 됐을 때 객관적으로 남들이 봤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그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모의 면접을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한테 한 번쯤은 받아볼 수 있겠지. 그런데 내가 나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능력도 없는데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면서도 그냥 계속 표면적인 모의 면접만 계속 연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수생 A가 되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만 계속 들었던 이야기만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들
소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진짜로 느낄 수 있게 연습을 조금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하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제가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거든요. 네, 면접은 역량을 강조해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을 뽑을 때 중요한 기준점이 3개가 있습니다. 인성, 역량, 로열티 이 3가지인 거죠. 네, 이건 제가 워낙 많이 말을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사람이 같이 일한다는 개념인 거잖아요. 혼자 프리랜서를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한 조직에 속해가지고 오랫동안 일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인성이겠죠. 그 사람이랑 말이 잘 통해야 되고 같이 일할 때 큰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분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그 친구가 아무리 인성이 좋다 하더라도 역량이 정말 제로인 거예요. 역량이 정말 제로이면은 오히려 없는 게 낫겠죠. 계속 일을 벌려가지고 우리한테 힘들게 하니까. 근데 여러분 역량이란 건 분명히 중요한 건데요. 그 역량은 신입사원한테 크게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가고 싶어하는 기업도 연수 기간이 상당히 길지 않아요. 연수 기간 동안 가르쳐주면 됩니다. 저 은행 들어갔을 때 은행이 뭐 하는지도 잘 모르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9주 정도의 기간 동안 여신이 뭔지 수신이 뭔지 외환이 뭔지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제가 제 역할을 해야 된다. 너 뭐 반카쇼랑스 100개 해와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들어가서 뭐예요? 배우는 거예요. 욕 먹으면서. 거기서 인성이 드러나는 거죠. 욕 먹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원래 이건 생각했던 건 아닌데 그렇거든요. 저는 첫날인지 모르겠는데 들어가고 나서 며칠 지났는데 그 고객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고객분이 오셔가지고 커피 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커피를 드릴까 이렇게 드릴까요?라고 이야기가 좀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배가 와서 때리더라고요. 뭐 하는 거냐고 이게 뭐 베니건느냐. 네.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는 당연히 그분한테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커피는 내가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이왕 서비스 주는 거 서로 기분 좋게 하기 위한 방법이고 이왕 주는 거 그냥 주는 것보다는 좀 공손하게 이렇게 가서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나름대로 저는 인성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마음을 한 거예요. 아, 커피를 내가 왜 타가 아니라 이왕 그냥 하는 거냐. 내가 먼저 타지 뭐.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역량은 없었단 말이에요. 선배한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예요? 당연히 선배한테도 욕먹고도 아 내가 바보구나. 예, 보고 못했다고 혼나고 일 못했다고 혼나고 뭐예요? 혼나면서 아 다음부터는 안 해야지 다시 정리하면서. 역량 중요한데 들어올 때 역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오고 나서의 역량이 중요한 거죠. 교육기간을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입사원 3년 정도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경력 3년 이하는 경력이 아니란 이야기 하잖아요. 3년 정도 지났을 때 이 친구가 어느 정도의 역량을 발휘하는가가 중요한 거지 지금의 그 가지고 있는 역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면접 갔을 때 자소서에 쓰는 것들 보면은 아 저는 정말로 역량이 뛰어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인담자가 믿겠습니까? 그렇게 역량이 뛰어나면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 안 되죠. 취업을 하시면 안 되죠. 창업을 하시거나 대단한 일을 하셔야죠. 역량이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대학생들 다 똑같단 말이에요. 거기다 역량 자꾸 강조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역량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역량은 일정 부분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 때문에? 로열티 때문에. 이 친구가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직무에서 이 직종에서 어떠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것을 준비했다는 것은 역량의 차별성이 아니라 로열티인 거죠. 이쪽으로 준비를 했구나. 로열티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좋은 각도를 가지고 있겠죠. 오랫동안 배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힘들어도 그만두지 않겠죠. 제가 전 직장이 은행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은행 되게 겉모습 때문에 오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연봉 많고 복지 좋고 특히 여성분들 문과생으로서 가장 많이 뽑으니까 괜찮으니까 오는 친구들 많은데 은행 들어가면은 정말 힘들거든요. 오늘도 지금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W은행 다니는 친구한테 카톡을 받았거든요. 미치겠다고. 실적이 너무 많이 배당이 돼가지고 힘들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온 친구는 너무 힘들어할 거예요. 근데 알고 온 친구는 좀 덜하죠. 견딜 수 있겠죠. 그 정도 로열티인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 한다는 곳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힘들어도 오랫동안 근무를 할 수 있겠죠. 그 로열티. 그래서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심사 정도의 역량인 것이지 남들과 차별화되는 역량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면접에 들어가서 물어보는 것들 잘 뜯어보면은 정말 어려운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역량에 관련되는. 물론 이공계는 조금 더 물어봐요. 삼성 면접에 관련해서 보면은 기출 문제 보면은 PT나 창의 면접의 내용들은 약간의 역량을 많이 물어보긴 합니다. 근데 문과에 관련돼서는 진짜 역량을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인 자질, 로열티를 바랄 뿐이죠.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인성입니다. 이공계 역량 중요하죠. 조금 상대적으로 중요한 거지 역량이 붙일 때 핵심적인 이유는 아니거든요. 삼성 면접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죠. 저 아는 친구가 지금 삼성전자 인사부에 있는데 그런 이야기예요. 삼성 면접은 이 이야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삼성 면접은 인성 면접에서 결판이 난다. 인성 면접, 임원 면접에서 결판이 나고
그 다음에 영양 PT에서 어느 정도 동점자가 있다면은 걸러내고 그 다음에 동점자가 있다면 창의 면접으로 걸러내는 형태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인성에서 뛰어나면은 붙는다는 거죠. 실제로 저희 이번에 삼성전자 간 친구들 영양 PT랑 창의 면접에서 그냥 농담하다가 왔어요. 예, 농담하다가 그래도 붙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역량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입사원 들어가지고 회사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나중에 팀장이 돼서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할 거고요. 부장이 된다고 해도 그 역량을 발휘하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조직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회사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사실 임원들이 더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타 부서가 협업을 하는 것들이 되게 있잖아요. 내가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역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사고의 개연성이 더 중요한 거야.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문제될 수 있잖아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역량인 뭐예요? 가점 요소인 거예요. 가점 요소. 사고가 안 날 친구들, 사고가 날 것 같은 친구를 버리는 거죠. 아니 니들이 사고 날 거 어떻게 알아? 몰라. 근데 우리 느낌으로 떨어지는 거야. 피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채용은 리스크를 회피하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서류에서 리스크 회피해가는 과정. 인적성에서 인성해 보겠어요. 이상한 친구 있을까 봐. 그죠? 예, 거기서 피해가는 거죠. 그거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진정성이죠. 이 친구가 인성을 자기 기준으로 찍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찍으면 페일 떨어지는 거고요. 예, 거기서 회피해가는 과정. 그 다음에 역량평가, 지사치라고 하는 것들, 예, 인적성, 그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기본적인 사고력이 안 될까 봐 패스하는 과정. 그 다음 면접을 통해서 우리 앞에서 거짓말하는 친구, 면접하니까 접하고 있으니까 진정성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체크해서 버리는 과정. 네,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물론 최종 면접에 딱 볼 때 그런 친구에서 이렇게 쭉 있으면 아, 이 친구 진짜 괜찮다. 눈에 들어오네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친구는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버리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아, 걸리는 친구. 왜? 잘못 버렸다가는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 버릴 수도 있어요. 좋은 친구인데 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다음 기회에 또 오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잘못했다가 사고의 개연성 가지고 있는 친구 한 명 들어와서 난리 난다 생각해 보세요. 엄청 무서운 거거든요. 그 친구가 줄 수 있는 파급이 더 훨씬 강한, 그 친구가 우리 회사에서 역량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것보다는 그 친구가 잘못된 인성으로 잘못된 행동으로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손해가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면접에서 역량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1분 자기소개 들어보면 역량을 자랑하기에 앞서 너무 많이 이야기해요. 첫째 뭐 둘째 뭐 셋째 뭐 막. 들리겠어요 그게? 안 들리지? 나란 사람 좀 집중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더빅스터디는 취업률이 되게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학생들 뽑을 때 저희는 그냥 뽑는, 그냥 이렇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살짝 뽑거든요. 근데 살짝 뽑는다고 애들이 그런다고요. 막 걱정하더라고요. 막 스펙 보고 뽑고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저희가 1000명이 신청을 들어오면 5명 정도가 떨어지는 구조예요. 거의 다 붙는 거야. 예. 근데 저희가 떨어뜨릴 때는 그거거든요. 예. 문제가 있을까 봐. 예. 근데 기업은 그걸 좀 더 깐깐하게 본단 말이죠. 예.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1분 자기소개 마지막 한마디가 정말로 중요한가요? 네, 중요합니다. 누구한테 중요할까요? 면접관한테? 여러분한테 중요합니다. 면접관, 여러분 면접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1분 자기소개 요즘에 안 하는 트렌드도 상당히 많습니다. 안 하는 기업도 많고요. 한다 하더라도 그 시간에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질문을 할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보셨잖아요. 1분 자기소개할 때 면접관은 네, 질문하려고 종이를 계속 뒤적뒤적거리고 있습니다. 예, 모니터를 보고 있습니다. 예, 1분 자기소개는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면접관을 위한 시간입니다. 면접관이 시간을 보는 질문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체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미리 여러분의 자소서를 읽지 않았다는 거죠. 네, 보고 이제 그 시간 동안 보고 여러분들 질문을 하는 거라 아니면은 여러분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질문을 하는 겁니다. 1분 자기소개는 여러분의 당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외웠다는 것이 전제이기 때문에. 제가 면접을 한 번도 안 떨어봤다고 하는데 그 비결은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1분 자기소개가 안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저는 그냥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냥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죠. 저희 학생들하고 이야기했던 건데 실제로 그날 그 학생들이 그 다음 날 삼성 면접을 앞두고 있었는데 제가 길을 가다가 그날 이제 그 전날 그러니까 애들하고 이야기하는 날 들어가다가 제가 300원을 주운 거예요. 300원을 주운 거예요. 300원을 주면은 그냥 일반 사람도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냥 죽고 그냥 하고 지나가는데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 300원이다. 삼성? 막 이 생각을 했어요. 예, 300원이다. 삼성?
삼성이랑 연결되나? 이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내가 동전을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동전을 되게 오래간만에 보는데 야, 우리 사회가 동전이 점점 없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1분 자기소개 이거 이야기할 수도 생각을 해요. 네, 할 수도 생각해요. 그냥 면접에서 네,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더라도 지금 부끄러워서 못하겠는데 네, 그렇게 할 수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던 이야기, 어떤 비유가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빗대어 이야기하는 비유는 되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물 그런 거 되게 빗대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되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든다면 저희 학생 중에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 면접 시간이 11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11시니까 니는 영업을 준비하는 학생이고 11시니까 그냥 면접관한테 1분 자기소개 남들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저는 어떤 경험을 했습니다. 둘째 어떤 걸 했습니다. 셋째 어떤 걸 통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회사에서 어떤 걸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다 하니까 그거 하지 말고 우리 좀 다르게 보자. 그래서 그냥 그랬어요. 안녕하십니까 면접관님. 지금 제가 면접관님들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면접관님들 지금 배고프시죠? 예. 뭐 드시고 싶은지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냥 물론 준비가 되는 거죠. 네. 여기 근처에 어떠한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가 되게 유명하고 그쪽 일을 하시는 게 오늘 날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같기 때문에 거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이처럼 말씀드린 이유는 사람의 상황이나 사람의 성향이나 여러 가지 시간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들이 패턴이 되게 비슷하게 가는 것이고 그것을 아는 것이 저는 영업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을 하기 전에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뭔지 아시겠죠? 그런 이야기는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일상 속에서. 왜? 그게 오히려 일상 같지만 차별성이거든요. 다른 애들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첫째, 둘째 이러고 있잖아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1분 자기소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첫째, 둘째, 셋째 혹은 비유로 그냥 저는 무지개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안 듣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한테는 중요한 거니까 한 가지 소재를 잘 잡아놨다면 연습은 조금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는 진짜 안 중요합니다. 결과는 끝났습니다. 근데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 분이라고 면접관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손을 드는 건 맞습니다. 네, 안 들게 되면은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때문에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손을 들고 물어보는 건 좋은데 마지막 한마디 할 때 그 방향성은 저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감사의 마음. 그러니까 내가 X라는 기업을 어떠한 이유 때문에 되게 가고 싶었는데 준비했던 과정 속에서 되게 불안했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어떠한 이유 때문이고 그런 부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끝까지 열심히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 되게 좋고요. 또 한마디 했을 때 괜찮은 거는 그 각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감사는 그 친구의 각도인 거잖아요. 이 친구는 평소 때 되게 감사의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라구나라는 느낌이 들 수 있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했을 때 좋은 방법은 이런 거죠. 면접관님이 가장 같이 근무하고 싶어하는 신입사원은 어떠한 사람입니까를 물어보는 건 되게 좋은 거죠.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에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물어본다는 것은 소통이잖아요. 네, 서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업은 자소서를 얼마나 많이 보는가? 여러분 캠리 가보시거나 임단자를 만나면 서류를 많이 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말씀드릴게요. 안 봐요, 여러분. 안 봐요. 1년에 책 100권 이상 본다. 없죠? 자, 100권이면은 400페이지라면은 몇 페이지죠? 4만 장이죠. 4만 페이지. 자, 여러분 출력해봤잖아요. 여러분 이력서, 자소서까지 출력하면 1인당 몇 장? 3장에서 4장. 네, 3장 해볼게요. 네. 자, 일반적으로 기업, 대기업 지원하는 사람들 평균적으로 10,000명 넘거든요. 한 2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2만 곱하기 몇 장? 3장. 6만 장. 6만 장. 6만 장. 예. 인담자 한 명이 여러분을 평가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한 명의 자소서를 3명에서 보는 게 맞거든요. 자, 곱하기 3. 18만 장. 답 못하시는 분 인적성이 문제가 있는 거야. 그죠? 공부하세요. 18만 장. 인사부 직원 담당자가 20명이라 할게요. 1인당 몇 장? 9,000장. 그죠? 9,000장. 자, 인사 여러분 아시잖아요. 서류 내고 나서 며칠 뒤에 발표나요? 2주 동안 9,000장 볼 수 있을까?
다시 1년 동안 우리가 예, 책 100권을 못 보잖아요. 그죠? 9,000장이라고 하면은 몇 권이죠? 한 30페이지? 그죠? 25권 정도 된다 할게요. 그죠? 25권, 30권 정도 될 거예요. 예, 20권이라고 해볼게요. 2주 동안 20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보잖아. 그죠? 못 보잖아요. 인담자가 자소서를 읽는다? 안 본다. 네, 안 본다. 저는 봤다. 저는 봤어요. 예, 미쳤어요. 눈 빠지는 줄 알았거든요. 출력한다는 거 거짓말. 출력 못해요, 여러분. 출력하다가 시즌 끝나죠. 프린트 한 장 뽑는데 그 1분에 많이 나와봤자 30장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게 30장이에요. 짱짱짱짱 나오는 거. 예. 뽑다가 시즌 끝. 그죠? 못 뽑아요. 뽑으면 잃어버리잖아. 잃어버리면 어떡해? 개인정보 날아갔는데 큰일 나죠? 그죠? 뽑고 다시 또 뭐예요? 따로 또 체크해야 될까요? 너무 귀찮죠? 바로 모니터를 하거든요. 모든 기업이 뽑는다고 하는 기업은 다 거짓말. 못 뽑아요. 예. 예, 모니터로 보고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 불가능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예. 못 봐요. 네, 그럼 자소서를 어떻게 할까? 대충 쓸까? 아니죠. 자소서를 열심히 써야 돼요. 왜? 면접에서 중요하니까. 면접의 질문들은 자소서에서 많이 물어보니까. 자소서를 봤을 때 질문과 답변이 연결이 안 되면은 첫 번째 로열티가 깨지는 거죠. 이 친구 복부시구나. 나도 복부 됐으니까. 안녕. 그죠? 이왕이면은 복부보다는 우리 회사 오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진짜 오고 싶어하는 친구를 뽑고 싶어하니까. 그 문제. 두 번째는 이 친구는 소통이 안 되는구나. 질문과 답변이 매칭이 안 되는 친구구나. 안녕. 뭔지 아시겠죠? 네. 자소서 많이는 안 보지만 최종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기본적인 자소서를 미리 작성을 해놓는 건 필요합니다. 질문지 여러분 다 똑같잖아요, 사실. 다 똑같거든요. 기업에서 질문지 물어보는 거 보면은 다 똑같고요. 더구나 삼성이나 LG나 SK나 CJ나 계속 반복적인 질문을 물어봅니다. 네, 미리 작성해놓고 넣어놓으면 됩니다. 크게 차이 없습니다. 삼성 안 바뀐 지 엄청 오래됐죠? 현차도 안 바뀐 지 엄청 오래됐고요. 뭐 바뀌었다고 이야기해요. 문제는 바뀌었지만 본질은 안 바뀌었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좀 미리 작성해놓는 건 필요하다. 아무튼 자소서는 면접 때문에 중요하지 서류 합격률에는 그렇게 영향을 안 미친다. 네, 그렇게 영향을 많이 안 미친다. 자소서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 여러분 스터디할 때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자소서 첨삭해주면서 하는 짓거리 제발 좀 하지 마라. 들어가서 보면은 어떡합니까 전부 다? 저기요 문장이 너무 길어요. 맞잖아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띄어쓰기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두 갈식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거 안 중요해요. 면접관은 인사 담당자는 자소서를 스캐닝합니다. 아주 빠르게. 그래서 마이크로한 부분까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단어가 이상하거나 오타가 나왔거나 우리 회사 기업이 아니라 다른 기업이 나오고 하면 제껴지는 거는 맞긴 한데요. 세부적으로 읽지는 않습니다. 스캐닝을 했을 때 잘 들어오는 키워드가 좀 잘 들어가 있는 자소서를 보려고 하는 거지. 아무튼 자소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근데 이력은 되게 중요하다. 이력은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기업의 채용 트렌드가 블라인드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블라인드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노력이 누구는 S대를 나왔고 누구는 아무도 못 들어본 대학을 나왔다. 그 부분이 지워지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블라인드라는 것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마다 기회가 평등하지는 않잖아요. 누구는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좋은 대학을 나올 수 있어요. 누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대학교 생활을 누구는 되게 감사하게 학과만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본인 전공이 되게 맞았고. 근데 누구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저희가 학생들하고 있다 보니까 그걸 너무 많이 느껴요. 본인이 그러한 상황에 좋은 상황에 있다면 감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안 좋은 상황에 있다고 취업을 못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회 평등, 형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을 해주고 거기에 많은 친구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블라인드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블라인드, 학교 블라인드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고 전공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네, 학점은 전 반대하긴 합니다. 학점은 공개가 되는 게 맞는데 근데 그거에 애매한 게 있어요. 아무튼 이력은 되게 중요해요. 그 친구의 역량이 아니라 그 친구의 관심사가 보이기 때문에 블라인드를 한다 하더라도 이력은 보이거든요. 이력은 경력 기술서, 경험 기술서는 무조건 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친구의 관심사거든요. 그 친구의 활동 범위거든요. 그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갈수록 그게 더 중요해질 거고요. 이게 지금 단계에서 좀 더 올라가게 되면은 포트폴리오로 바뀔 거예요. 조금씩 바뀌고 있는 기업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본인의 학교, 학점 이런 것들보다는 본인의 방향성이
제대로 잡히는 친구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그건 앞으로 더 강화될 겁니다. 학교가 아니라. 네, 저희는 그 매년 이제 아직까지는 통계를 안 내는데 매년 통계를 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서울대부터 해가지고 정말 지방대학교, 나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방대학교 학생까지 다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소위 말하는 스카이를 나온 친구들이 서류 합격률이 높아요. 어쩔 수 없어요. 네, 근데 합격률은 아니에요. 달라요. 합격률은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면접에서는 합격 그렇게 많이 안 보는 기업들이 많다는 거죠. 서류에서는 걸러낼 방법이 없으니까 그 친구들이 되는 거고 앞으로 갈수록 그 부분은 지워질 거예요. 예, 뭔지 아시겠죠? 아무튼 본인의 경력, 내가 어떠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관심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갈수록 더 중요하실 거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은 좀 차곡차곡 쌓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이야기 드렸죠. 예, 토익 자격증 기본 스펙은 고고익선인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희 학생, 저는 여러분들 개인정보는 절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다 이야기하거든요. 같이 공부할 때. 근데 절대 공개 안 하는데 그냥 케이스는 좀 이야기를 드리면은 저희 학생 중에 중졸도 있었습니다. 물론 검정고시를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 방통대 이렇게 나왔는데 대기업 같습니다. 대기업 같습니다. 스펙 없지만 그 친구는 자기가 가지고 걔는 영어방이거든. 제가 봤을 때는 장난 아니에요. 철판이에요, 완전히. 그거 강조해서 갔어요. 방통대 친구들 꽤 많았는데 다 갔고요. 지금 한 명 이번에 새로 들어온 친구 있는데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상관이에요. 본인이 강점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매력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만 잘 보여주면 되는데 스펙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내가 스펙이 안 좋다. 고생할 각오는 해야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사람 만날 때 그 친구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가 그 친구를 판단할 때 기본적인 데이터는 될 수 있잖아요. 얘가 서울대를 나왔다 하면은 오 하잖아 일단. 기업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기업은 할 수 있잖아. 기업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같이 할 사람인데. 맞잖아요. 다만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학교가 안 좋으니까 내가 그동안 한 게 없으니까 지금 고생하면 되잖아요.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하면 됩니다. 안 하니까 문제인 거지. 관성. 또 안 하는 거야. 핑계만 대고. 이렇게 화를 내는 자리가 아니는데 내가 답답해서. 정보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직무 강의 이런 것들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다 있잖아요.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사실은. 그 마인드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학교 안 좋으면은 안 된다. 아니에요. 돼요. 제가 확신합니다. 여자 나이 문제 있냐? 좀 이따 있을 건데. 문제 있지. 24세의 여자랑 29세의 여자 누구 뽑고 싶어요? 똑같은 스펙이라고 똑같은 사람이라면 당연한 이치 아닌가요? 맞잖아요. 비하는 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지. 27세가 있고 31세가 있어. 당연히 27세한테 눈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31세 안 돼? 되지. 뭘 보여주면 27세랑 31세에 내가 다른 게 무엇이 있는가를 보여주면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데 최종 합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학생 33세 잘 갔어요. 완전 생시립인데 고시 공부하다가. 진짜로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고고익선 절대 아니고요. 기본적인 것만 갖추시면 됩니다. 저는 해외 영업 하고 싶은데 해외 영업 토익 영어 점수 되게 중요한데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듣는데 아니요, 절대. 제가 케이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해외 영업이 일반 학생보다는 어학 점수가 중요하죠. 근데 990점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저는 900점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가 그렇게 중요하면은 한국인을 안 쓰지. 안 그래요? 해외 영업이 그렇게 영어가 중요하면 한국인 쓰겠습니까? 외국인 써서 하는 게 훨씬 편하지. 중국어가 그렇게 중요하면 중국인 쓰는 게 훨씬 편하죠. 중국인 중에 한국말 좀 하는 애들 쓰는 게 훨씬 편하지. 아니란 말이에요. 어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업에 대한 그 마인드,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해외 영업을 한다고 하면은 네트워크 관리잖아요.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는 이 친구만의 어떠한 것. 그 다음에 수출입에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상식, 그죠? 환율에 관련되어 있는 상식,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은 쌓아두는 것이 기본인 거죠. 그게 기본인 거죠. 토익 기본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좀 정확하게 아시고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요.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를 조금 해서 쌓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고정되어 있는 것들은 버리세요.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핑계예요, 그거는. 아시겠죠? 제가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같이 울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힘들어하거든요. 정말로 방송 보셔도 알겠지만 저는 진짜입니다. 진짜로 같이 힘들어하고요. 진짜 학생들이 붙으면 부모님보다 저한테 먼저 오는 케이스 되게 많아요. 부모님한테 말 안 하고. 왜냐면 같이 힘들었거든요. 같이 밤새고 같이 울고. 술 먹으면 울 수도 있잖아요. 술 안 먹었을 때는 안 울지만. 술도 많이 마시고.
술 많이 먹어 살을 제가 10몇 킬로 쪄가지고 요즘에 안 끊었습니다. 아무튼 예. 여러분들 제가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그것 때문에 기존에 그런 부분들 갇혀 있지 마세요. 다 똑같이 하고 있는 거 그것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다른 게 무엇이 있을까에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차별성이잖아요. 말로 차별성 이야기하지 말고 똑같은 스펙 갖추고 있지 말고요. 토익 점수, 자격증 그거 하나 때문에 사람 붙이는 거 떨어뜨리는 거 아니거든요. 다만 기본은 해야지. 안 돼 있으면 이것도 안 돼 있는데라는 생각은 안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한테 손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공백기는 합격에 치명적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이 공백기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린 친구들이 좋고요. 공백기가 없는 친구들이 좋아요. 그거는 좋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나 연애할 때 그렇죠? 예, 연애할 때 제가 36인데 저랑 연애할 수 있겠어요? 토할 것 같이.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 좋아하는 거 기업 입장에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다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전부는 절대 아닙니다. 이력서의 경험이나 경력사항이 공란이 있으면 안 되는가? 네, 공란이 있으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네, 채워져 있는 게 좋은데요. 여러분들 쓸데없는 거 채우는 것보다는 공란이 있는 게 좋습니다. 봉사활동, 기업들에서 봉사활동 가점 준다고 하는데 봉사활동 많이 하는 거 좋아하는 기업이 과연 있을까요? 걱정되지. 주말에도 봉사활동 한다고 하고. 그렇잖아요. 봉사활동은 우리가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지. 저희는 사람을 뽑을 때 봉사정신이 뛰어난 사람을 뽑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봉사활동이 그렇게 뛰어난 친구가 오면 뭐예요? 아, 봉사활동 기간을 취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나눔과 소통 막 이런 이야기하면 아, 너는 NGO 가는 게 맞는데 왜 우리 회사 왔을까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쓸데없는 건 아니죠. 봉사는 되게 중요한 건데 아무튼 매칭이 안 되는 경력을 일부러 쓰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네, 비워넣는 것보다는 채우는 게 좋지만 무조건 아무거나 채우는 것보다는 관련돼 있는 직무와 연결돼 있는 직종과 연결돼 있는 경험들을 좀 찾아 쓸 수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졸업보다는 졸업 예정이 유리하냐? 이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졸업하셔도 되고요. 졸업 예정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졸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X라는 기업을 정말 가고 싶은데 그 X라는 기업이 채용을 할 때 졸업을 안 한 사람들만 인턴을 통해서 채용을 하는 그런 채용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면 졸업 유예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기업을 가기 위해서는. 근데 전체적으로 취업을 위해서는 졸업과 졸업 유예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공백기라고 하는 것들도 요즘 취준생들 연령이 되게 늘었거든요. 네, 취업이 되게 어렵다 보니까 준비하는 기간들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공백기라고 하는 것도 기업에서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다만 이거죠. 그때 뭐 했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죠. 공백기 질문 나왔을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예, 저는 스터디했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 떨어지지 당연히. 공백기 질문은 뭘 물어보냐면 그 기간 동안 뭐 했는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친구는 각도를 바꿀 수 있는 친구인가를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지난 6개월 동안, 지난 1년 동안 뭐 했습니까? 공백기가 이렇게 있는데 뭐 하셨어요? 그걸 물어봤어요. 거기서 당황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직무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직무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이 이거라고 생각을 했다. 뭐야? 목표 설정을 한 거죠. 그 직무에 가장 필요한 역량이 이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 다음에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건 노력을 했다라고 스터디를 이야기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 스터디도 그 노력이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이러이러한 스터디를 했습니다는 목표 설정이 없잖아요. 각도가 안 바뀔 거란 말이야. 여러분의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각도가 보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친구의 삶에 대한 자세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 거죠. 아까 전에 마찬가지인 거죠. 행복이 뭐냐고 등산이를 간다는 게 비트로 깔아줬잖아요. 그게 각도가 보인다는 거죠. 단점 물어봤어요. 단점 물어봤을 때 막 저는 뭐 열정이 넘쳐가지고 의욕이 앞서가지고 막 이런 거 이야기하는 때도 그냥 그 단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판이 뭐예요?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경험을 연결시켜주는 거. 그게 각도가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들 각도가 보일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졸업이나 졸업 유예나 이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상관없습니다. 요즘 졸업 유예하면 돈 내잖아요. 그냥 졸업하세요. 전혀 상관없으니까. 예. 쓸데없는 걱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턴 경험은 필수인가? 네, 필수는 아닌데요. 인턴이 여러분 취업에 영향은 정말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네,
데이터로 봤을 때 인턴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같은 스페이라고 하면 인턴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서류 합격률이 훨씬 높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통계를 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인턴을 조금 기회가 된다면 했으면 좋겠고요. 안 된다면은 인터넷 버금가는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정부 기관이나 여러 가지 이러한 곳에서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기회를 조금 만들어 나가면서 경험을 쌓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대학생이라고 하는 게 저는 그게 진짜 대학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사회적인 문제나 내가 생각하는 보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그냥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다 한다면 여러분 다 창의적이거든요. 생각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고 실행 과정 속에서 실패도 할 수도 있고요. 실패했다면 다시 개선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젊은 친구예요. 그 뜨거운 무엇인가가 있는 사람이 대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젊은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그 뜨거운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직장, 어떠한 직종, 업무와 연결이 됐을 때 가장 좋을까를 생각을 해보시고 그 뜨거우신 것을 조금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보여준다는 것은 뭔가를 해라는 거예요. 하세요. 앉아있지 말고. 네. 저희가 2년 동안 학생들이랑 같이 하고 3년 동안 같이 하는 그런 이유는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소서, 면접, 그건 금방 해요, 여러분. 스킬은. 근데 스킬로 뽑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감으로 뽑는 그 감이 되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감의 소재는 달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좀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